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호텔리어 그 화려한 이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호텔 취업 특강을 하게 된 스타즈호텔 독산점 총지배인 김경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강의에 앞서 제 소개를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경윤이고요. 영어 이름은 케빈입니다. 세종대학교 관광경영학과를 나왔고 같은 대학원 석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오크우드, 신라스테이, 포포인츠를 거쳐서 현재 스타즈호텔 독산점의 총지배인으로 있습니다. 제가 쓴 책에는 호텔리어 그 화려한 이름이라는 책이 있고요. 제 이력 중에 특이한 점은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하이서울이라는 서울시 슬로건을 제가 응모해서 1등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명의 네이버 블로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호텔의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럭셔리하고 미남 미녀들이 있는 그런 호텔을 떠올리시죠? 그렇습니다. 호텔은 도시와 같습니다. 먹을 것, 잘 것,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쉽게도 여러분들 위한 것이 아니라 손님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런 호텔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일할 이 호텔은 어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호텔에서는 어떤 호텔리어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호텔에서 일하면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힘든 점이 있을까, 그리고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하면 호텔리어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선사하겠습니다. 이 호텔의 특성을 일단 보면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본 바와 같이 호텔은 로케이션, 위치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휴먼 리소스, 사람이 먼저인 곳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곳입니다. 또 아쉽게도 환경에 매우 민감한 곳이기도 합니다. 북한 핵, 사드,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그리고 레비뉴 매니지먼트, 호텔에는 정가가 없습니다. 성수기, 그리고 비성수기, 그리고 그날 못 판 객실은 영원히 못 판 객실로 휘발되어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호텔의 조직을 볼까요? 호텔에는 크게 프론트하고 백오피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직 그 프론트에 프론트 데스크하고 시급만 알 수 있는데요. 사실은 빙산의 일각처럼 그 가라앉은 그 백오피스의 영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서가. 프론트 오피스에는 룸 디비전과 시금 부서가 있고요. 백오피스에는 이그젝티브,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세일즈, 그다음에 시큐리티, 인사, 총무, 이렇게 다양한 부서가 있습니다. 호텔은 어느 호텔리어를 좋아할까요? 호텔은 팀 플레이어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로 치자면 메시나 호날두보다는 손흥민, 박지성 같은 그런 이타적인 플레이어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호텔은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호텔리어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이 펭귄들이 추위를 이기는 방법을 보셨나요? 어떻게 이기나요? 네. 각각 어깨동무를 하면서 무리지어 다니면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체온에 의지하죠. 그렇습니다. 호텔리어는 서로 일하는 것을 즐기면서 서로의 관계 형성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 그리고 동료들과 서로 돕고 함께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재석이 왜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나요?
그것은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일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유재석이 오늘날까지 최고의 MC가 되듯이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호텔리어를 호텔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력, 유연성이 있는 호텔리어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아사히야마라는 동물원이 있습니다. 이 동물원은 오래되고 낡아서 거의 폐업을 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유연성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해서 동물들을 최대한 가까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 갇혀있는 동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관람객들이 직접 동물들과 만질 수 있고 직접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행동 전시, 이런 방법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최고 동물원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변화를 긍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호텔리어의 최적의 요건입니다. 자, 여러분, 호텔 하면 뭘 생각하시나요? 화려함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호텔리어들 환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야, 호텔리어는 매일 칼질하는 거니? 매일 맛있는 것만 먹냐? 그럴 때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야. 나도 점심에 시판에 흰 밥이랑 김치 타서 먹었어. 그러면 믿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호텔이라는 게 화려함이 각인되어 있죠. 대중들에게. 그리고 호텔리어라는 큰 전환점이 된 게 호텔리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호텔리어라는 용어는 없었고요. 그죠? 호텔보이, 호텔 종사원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배웅준, 송혜교가 등장했던 이 드라마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호텔리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 호텔리어 드라마를 통해서 내가 있을 곳은 호텔이다 해서 지원하게 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다음, 호텔이 과연 화려함만 있고 편하기만 할까요?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웃어야 되고 항상 친절을 해야 될 것 같지만 호텔리어는 집에 간하고 쓸개를 두고 출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손님들, 차가운 냉커피를 주문하면서도 따뜻한 냉커피를 달라고, 이거는 물론 유머입니다만, 그리고 더 어려운 점은 호텔은 3교대 스케줄 근무입니다. 이것은 남들이 쉴 때 일해야 되고 낮과 밤이 바뀌는 야근 업무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것만 있을까요? 그리고 호텔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이름, JS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진상이죠. 진상 중에서도 참 어려운 진상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 조건을 요청하는 그런 진상이 있죠. 제 실제로 호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렸다고 다 찾아달라고 해서 호텔에서 수영장 물을 빼고 런닝머신을 다 들어댔는데 안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손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죠. 딸 집에 있더라. 그러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에피소드는 커피잔이 객실에 있었죠. 근데 그 객실 투숙객 아이가 커피잔을 깼습니다. 만약에 제가 부모라면 죄송해요. 제 아이가 짓궂어서 커피잔을 깼습니다. 어떻게 보상할까요? 했지만 그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커피잔을, 깨지기 쉬운 커피잔을 객실에 놓다니 이거 호텔의 과실이다. 또 호텔에는 인터내셔널 아울렛이라고 해서 코드가 3구짜리 코드가 있는데 취객이 잘못 꽂아서 스파크가 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대한민국 그 사람을 맞추지 않고 이러한 3구짜리를 놨냐고 해서 컴플레인하는 고객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려하지만 그 화려함은 고객 입장에서 화려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일할 곳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그 스타킹 사이로 땀이 벨 정도로 서 있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호텔입니다. 여러분, 구정물에 손을 넣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호텔리어 길이지만 각오가 되어 있다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호텔이 단점만 있느냐? 그래도 난 호텔이 좋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활을 저는 요청드립니다. 남들과 다르지만 9 to 6의 생활이 아니지만, 그래서 호텔리어는 여유롭고 고즈넉한 출퇴근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의 가사처럼 청바지 입고서 회사에 가면 참 깔끔하기만 할 텐데 반바지 입고 회사에 출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곳이 호텔입니다. 왜냐? 호텔은 개인 락카가 있어서 유니폼으로 갈아입기 때문에 출퇴근 복장이 엄청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워라벨, 저녁이 있는 삶, 그리고 교대 근무지만 다음 조가 그 다음을 밀어내기 근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칼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호텔보다는 외국계 호텔을 제가 추천하는데, 외국계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프랜차이즈 체인망에서 저렴하게 객실을 이용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식음 이용할 수 있는 베니핏이 있고, 일부 호텔에서는 트랜스퍼 할 기회도 있는 그런 베니핏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호텔리어 가는 길은 어떨까요? 자, 조리, 식음, 프론트, 하우스키핑, 이런 각 부서를 통해서 최종 여러분들은 총지배인까지 이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텔리어의 총지배인까지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호텔에 취업을 해야겠죠. 호텔은 어떻게 취업할 수 있는 것인지 이제부터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텔로 취업하는 길은 호텔 특성화고를 나온다든지, 호텔에 전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학과를 나와서 인턴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시 채용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90%가 수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아니면 호텔에 직접 채용을 통해서 호텔리어가 되는 그런 경로가 제일 흔한 경로입니다. 지금부터 호텔리어가 되는 길을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뉴스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거의 끝나고, 지금 각 호텔은 호텔의 구인난에 직면했습니다.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어느 한 호텔의 총지배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호텔리어 구인은 잘 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 총지배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총지배인님, 지금은 호텔을 면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원자에게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자리가 되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였습니다. 그만큼 각 호텔에서는 호텔 프런트부터
전 부서, 전 직종에 걸쳐서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뉴스를 보다시피 사람이 없어요. 휴가철 특수 앞둔 호텔 구인난 본격화. 호텔업계 구인난 몸살. 그러나 MZ세대 선호하지 않아. 여름 성수기인데 일할 직원이 없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호텔업계. 이런 각종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호텔과 호텔리어 중에 호텔이 갑이 아니라 구직을 하고 있는 호텔리어가 갑인 이런 시국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느 좋은 호텔을 가느냐, 그런 옥석을 가리는 그런 시절이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잡포털을 열고 거기에 키워드로 호텔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호텔 관련하여서 구인하는 호텔의 리스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뜰 것입니다. 뭐 프론트, 식음, 조리, 시설을 망라해서 전 직종을 막론하고 많은 호텔에서 지금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잡포탈 이외에도 기존에 여러분들의 선배, 후배들이 있는 곳에 전화 한 통만 한다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어느 한 호텔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오크우드 호텔인데요. 보시다시피 채용 공고입니다. 그 호텔 홈페이지에 시설팀, 객실팀, 기획팀, 전산지원팀, 조리팀, 판촉팀, 휘트니스팀 해서 지금 경력, 신입을 막론하고 구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호텔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력서를 작성해서 서류 통과가 되면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이 면접이야말로 최종 관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아마도 2군데에서 3군데 정도 오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면접 후에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지만 불합격이 된다고 해서 결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면접이라는 것은 본인과 그 호텔이 궁합이 맞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본인의 능력이 떨어졌다고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난다 긴다 하는 그 KBS의 전현무도 MBC에 떨어졌고요. MBC에는 오상진이 됐고 KBS에는 전현무가 됐듯이 각자 궁합이 맞는 호텔과 그 직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호감이 있는 목소리, 저음도 좋고 고음도 좋습니다. 명확한 발음과 호감 있는 목소리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학력이나 경험이 일천하여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경험이 일천한 호텔 새내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호텔 면접에 응하시면 됩니다. 다음, 호텔은요, 둔한 곰보다는 센스 있는 여우를 좋아합니다. 눈치가 빨라야 절에서도 새우젓을 먹는다는 듯이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자신감을 보여주십시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듯이 용기 있는 자가 좋은 호텔에 투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당부하는데 해당 호텔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그러고 가십시오. 제가 면접을 보면 왜 호텔리어가 되고자 하는 질문에 열이면 8명이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저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걸 좋아해요 라는 일반적인 대답하는데 저는 이 회사가
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MBTI가 ESTJ라서 제 성향상 사람과 상대하는 걸 좋아하고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는 활동적이어서 저는 이 직업이 저에게 맞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인 대답을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호텔에서는 너무 어려운 영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회화 중심의 영어를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구분응선을 넘은 것입니다. 자, 영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텔에서는 말 못하는 토익 900점보다는 자신 있게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간단한 단어와 문장을 해서 의사 전달을 하는 그런 지원자를 더 선호합니다. 저 또한 미국에 어학연수를 갔을 때 버거킹의 에피소드를 듣는다면 밥을 시키지 못해서 어물어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뒤에서 콤보에 넘버 원 플리즈 그 한마디로 밥을 시켜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운 영어, 국제 평화, 그다음에 노벨상, 이런 주제는 호텔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항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화장실은 어디 있습니까? 이 근처에 맛있는 식당은 어디 있습니까? 약국은 어디 있습니까? 제 계산은 카드로 하겠습니다. 등등 간단하고 단조로운 영어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 영어에 대한 과한 걱정은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호텔 취업의 팁을 전수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지원자를 보면서 아쉬움이 많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텔에 지원하기 전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 잘못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 잘못된 복붙이 있나 꼼꼼히 좀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신라 호텔에 지원하면서 저는 이렇게 롯데 호텔에 지원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롯데가 좋았습니다. 라고 지원을 했을 때 그 신라 호텔 인사 담당자는 과연 이 친구를 패스시킬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호텔에 지원하기 전 자기소개서를 꼭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원한 호텔에 대해서 가능한 많이 조사하고 가십시오. 이 호텔의 역사가 어떤지, 이 호텔은 몇 층인지, 그리고 레스토랑은 어떤 것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서 간다면 이 인사팀에서 여러분들을 보는 시각이 이 친구는 우리 호텔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이 있고 꼭 지원해서 합격하고 싶은 친구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자신감을 말씀드렸는데요. 말끝을 흐리는 친구가 너무 많습니다. 주저주저. 그리고 입장할 때 자신감 있게 걸음걸이부터 저희 직원들은 그리고 그 총지배인은 그 직원의 태도부터 봅니다. 항상 말을 할 때 말끝을 어물어물 하지 말고 항상 끝에 톤을 한 톤 높여서 말끝을 한 톤 높여서 명확하고 또렷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이상한 변호사 우영의 박은빈이 왜 여러분들에게 그 선호를 받고 연기를 잘한다고 호평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딕션이 좋다는 그런 호평을 받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발음. 또 오혜영이라는 작품에서 서현진이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그분의 대사가 여러분들의 귀에 꽝꽝 때려 박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연기를 잘하는구나, 이 사람은 딕션이 참 좋구나 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말끝을 흐리지 말고 명확하게 그리고 또렷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호텔에서 현재 가장 우선시되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이쁘고 똑똑한 이미지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호텔은 저임금에, 즉 박봉에 약간 스트레스가 있고 그다음에 일이 힘들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기업이든 안 힘든 곳이 없죠. 그래서 사실 호텔에는 턴오버가 많습니다. 그 말은 자주자주 그만두고 이탈이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에는 이 친구는 오래 다닐 것 같다, 끈기가 있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를 어필할 때,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항상 6개월 이상 같은 곳에서 했습니다. 저는 취미로 탁구를 했지만 중학교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상 높은 수준의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탄소년단이 무명일 때부터 좋아해서 지금까지도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아미로 그들의 성공을 바라보는 그런 아미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처럼 자신의 끈기를 보여주는 게 지금 현재 시국에서는 가장 호텔에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 호텔리어를, 그리고 그런 지원자를 호텔에서는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호텔의 개인 오너의 호텔보다는 가능한 한 법인이 운영하는 호텔로 가는 게 본인의 커리어 발전을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개인 오너가 있다면 일단 개인 한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서 운영하는 호텔이 있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본인의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 개별 호텔보다는 호텔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체인 호텔을 추천합니다. 단독으로 하나 있는 호텔보다는 예를 들어서 신라스테이라든가 아니면 스타즈 호텔 같이 여러 개가 있는 체인 호텔에 들어간다면 그 호텔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호텔로 트랜스퍼 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론트에 있다가 다른 지점에 세일즈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 바람이라면 국내 브랜드 호텔보다는 메리어트나 힐튼 같은 그런 외국계 호텔로 가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국내 호텔 브랜드가 좀 경직돼 있다면 외국계 호텔 브랜드는 외국인 상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외국계 호텔이다 보니까 복지나 베니핏이 좀 더 나을 수 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국계 체인에 그 다른 나라의 외국계 호텔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베니핏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있어서 외국에 있는 호텔로 트랜스퍼 될 수 있는 기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구직 사이트,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그리고 각 호텔의 홈페이지, 그리고 호텔 관련 뉴스, 그리고 인맥을 샅샅이 준비하십시오. 지금은 호텔리어가 될 수 있는, 그리고 호텔리어에 그로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시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호텔리어가 됐는데, 사실 호텔리어를 제가 많은 호텔리어를 뽑았지만 그 중에는 이곳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호텔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꿈꿔왔던 그런
호텔이 아니에요 라고 그 어려움과 그 호텔의 이면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생각한 것과 상이한 것을 못 견디고 금방 그만두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야 될 게 잦은 이직은 나중에 경력직이 됐을 때 결국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이 친구가 끈기가 없이 자주 옮기는구나 해서 이직할 때 마이너스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적어도 1년 정도는 내가 이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버텨내야지 하고 한다면 나중에 1년 후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그 이력서에 한 줄 경력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낭중지추란 말이 있습니다. 호텔 업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방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호텔 업무는 이 지겨운 것을 참아내고 끈질기게 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업무에 익숙해지면 매너리즘에 빠져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겠습니다. 호텔 업무가 솔직히 단순해서 그 순간만 지나면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태해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면 최초의 엔트리 레벨에 박봉 그리고 힘듦에서 매니저로 지나가서 매니저가 된다면 다른 기업군에 견주어도 빠지지 않는 그런 복지와 샐러리 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지배인까지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로 이 송곳을 본인의 그 주머니에 넣는다면 삐죽 튀어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이 송곳은 어느 그 주머니에 넣어도 뾰족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평범한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호텔리어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호텔리어 그 화려한 이름이라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좋은 호텔을 어떤 호텔이 좋은 호텔인지 옥석을 가려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시절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 호텔리어 그 화려한 이름의 김경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